지금 뜨는 메뉴를 빠르게 따라가 보자. 네이밍의 경제학. 맘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주변에 몇몇 사장님이 그럼 뭘 해야 장사가 잘 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뜨는 메뉴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한번 뜨는 메뉴로 바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먼저 뜨는 메뉴를 알려드리기 전에 메뉴 이름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뜨는 메뉴가 뭔지 알아도 메뉴판에 이름을 잘못 잡으면 안 팔리거든요. 포장마차 가면 있을 만한 메뉴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대볶음이 있고 어묵탕도 있고 해물라면, 계란말이도 있네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뭐 먹을지 골랐지만 오늘은 이 이름 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순대볶음은 어떤 이름인가요? 순대라는 고유한 음식 이름이 있고 그걸 볶았다는 조리 방법이 들어가 있네요. 국물 닭발은 닭이라는 재료에 발이라는 부위, 거기에 국물이라는 조리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어묵탕은 재료를 한번 가공해서 다시 끓여서 낸다는 의미가 있죠. 해물 파전은 해물과 파를 넣고 전으로 부쳤다는 의미입니다. 잔치국수는 뭐죠? 잔치는 재료도 아니고 부위도 아니고 조리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잔칫날 많이 먹던 음식이라 잔치국수죠. 그러니 이런 감성이나 특징 키워드도 메뉴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물라면이나 계란말이도 어떤 요소가 섞인 메뉴 이름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메뉴 이름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면서 메뉴의 특징을 잘 잡은 이름도 있고 평범하거나 오히려 맛이 없을 것 같은 이름도 많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리에 박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때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던 몇 개 히트작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니버터칩인데요. 기존에 포카칩, 스윙칩, 포테토칩 같은 감자칩이 대세였던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품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히트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름이 남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감자 과자는 짠맛인데 이 감자칩은 허니라는 단맛과 버터라는 느끼 고소한 맛을 감자칩 이름에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짠맛보다 단맛이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사먹는 사람의 단, 짠, 고소한 맛을 동시에 자극한 이름인 거죠. 두 번째, 처음처럼 수나리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한때 대히트였던 이 소주는 쓴맛과 독함으로 먹던 소주 시장에 상큼함과 순함을 던졌습니다. 소주는 독하고 써서 싫다던 수많은 여성 고객층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세 번째, 꼬꼬면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맑은 국물이 칼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이름에 꼬꼬를 쓰면서 닭 육수를 강조했죠. 닭 육수는 묵직하면서도 담백한데 여기에 칼칼함을 한 스푼 더하면서 성공적인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공식품 이름이 아니라 잘 지은 외식 메뉴 이름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한참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는 약수역, 금돼지 식당 메뉴판입니다. 삼겹살, 목살, 김치찌개를 본삼겹, 눈꽃 목살, 통돼지 김치찌개라고 이름 붙여놨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삼겹은 뼈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눈꽃 목살은 돼지고기의 마블링이 좋아서 식감이 좋을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통돼지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에 고기를 많이 넣었다는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소주 이름에 도수를 붙여놔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하이볼을 시그니처로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 메뉴판입니다. 사실 바질 삼겹살을 유행시킨 식당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식당은 남영역 옆에 있는
열정도 고깃집인데요. 젊은 사장님이 장사를 참 잘하는 가게입니다. 메뉴는 목살 특고기, 삼겹 특고기 둘 중에 하나는 기본으로 시켜야 할 것 같고요. 단품 두툼 삼겹살과 두툼 뚝목살은 두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쫄깃한 가브리살은 식감을, 고소한 항정살은 맛을 강조하고 있죠. 열정도 특고기는 가게 이름을 따서 시그니처 메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비빔면이라고 써도 되지만 팔도 비빔면이라고 쓰는 건 동종 제품군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1위 제품을 쓴다는 어필입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같은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재미있는 메뉴판입니다. 세 번째 식당은 익선동에 있는 익선동 121인데요. 전체적으로 메뉴 이름이 길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쌈 한 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단품 식사는 어떤 소스에 어떤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만드는 방법과 재료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쓰고 있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 메뉴를 고르는 손님은 전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냥 메뉴 이름과 가격만 있는 메뉴판보다 훨씬 친절하고 알고 고를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메뉴 이름은 짧게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연제 매장인데요. 이 사장님도 장사에 진심인 고수입니다. 일단 가게 이름이 호연제인데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집이라는 뜻과 여류 시인의 이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갈비집이라고 하기엔 간판 이름과 인테리어부터 고급스러운데요. 메뉴판도 가게 전체 컨셉에 맞춰서 계룡산 모둠 한판, 화개살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함을 극대화한 것 같은 방앗간 들기름 막국수, 대전에 있는 역사 유적지의 이름을 딴 동춘당 닭갈비 볶음밥이라고 네이밍한 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메뉴판은 속초 751이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크게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메뉴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뉴판이 아주 기본에 충실하다고 평가하는데요. 일단 저렴한 메뉴부터 순서대로 표시한 점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인기라는 말을 메뉴 옆에 조그맣게 써 놓았는데요. 이게 메뉴판의 기본입니다. 우리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다 맛있어요 하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손님은 이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걸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메뉴판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추천 없는 메뉴판은 메뉴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설악산, 청초호 같은 지역 특성 메뉴까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설계된 메뉴판입니다. 자, 이제 메뉴를 추천합니다. 앞서 잘 되어 있는 네이밍이 어떤 방식으로 장명되었는지 파악하셨나요? 메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잘 살리는 이름, 또 메뉴가 가진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름,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뉴의 고유성을 부각하면서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다고 좋은 이름은 결코 아니거든요. 재료와 조리 방법, 고유한 특징이 잘 담기는 게 좋은 이름입니다. 김밥에서 뜨는 이름은 유부김밥과 묵은지 김밥입니다. 매운 김밥, 꼬마 김밥, 계란 김밥이 늘고 있고요. 반대로 삼각김밥, 마약김밥, 시래기, 오징어, 불고기, 충무김밥이 하향세입니다. 떡볶이는 컵떡볶이, 마라떡볶이, 마늘떡볶이, 깻잎떡볶이, 해물떡볶이가 뜨고 있고 김말이와 순대가 떡볶이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로제떡볶이, 짜장떡볶이, 크림떡볶이와 밀떡, 가래떡, 치즈떡볶이가 줄었네요. 우동은 비빔우동과 마제소바가 인기입니다. 미니우동, 어묵우동, 고기우동, 명란우동, 냉우동, 김치우동도 증가세고요. 반대로 얼큰우동, 나가사키우동,
돌솥 우동, 튀김 우동이 감소했습니다. 칼국수는 백합, 동죽 같은 조개류 칼국수가 증가하고 있고 멸치 칼국수, 비빔 칼국수, 옹심이가 늘었네요. 반대로 육개장 칼국수, 장 칼국수, 매운 칼국수, 버섯 칼국수, 김치 칼국수는 감소했습니다. 매운 장 칼국수 종류보다 조개 칼국수의 유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는 그린라이트가 인기네요. 양배추, 브리또, 타코, 케이준, 카프레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호박, 슈림프, 닭가슴살, 아보카도 같은 건강 샐러드는 감소세가 나타나는데 요즘 샐러드는 건강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샐러드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는 과테말라, 오리지널, 스페셜, 디카페인, 선셋이 인기입니다. 원산지를 표기하는 커피 이름이 인기인 것 같고요. 마일드, 콜드브루, 더치커피, 헤이즐넛과 벤티 사이즈의 커피는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치킨이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는 치킨 샐러드, 치킨 텐더와 숯불치킨, 수비드치킨, 허니치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제치킨, 깐풍치킨, 데리야끼 치킨 같은 이색 양념치킨은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파닭이나 마늘치킨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자는 리코타 치즈, 베이컨, 콤비네이션 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마르게리따나 스피니치, 루꼴라 피자도 증가세입니다. 반면 트러플, 하와이안, 치킨, 고구마, 포테이토 피자가 감소하고 있네요. 버거류에서도 트러플과 머쉬룸, 아보카도나 파인애플 버거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릴버거, 통살버거, 빅버거, 프레시버거, 에그버거, 클래시버거 등이 인기입니다. 피자 토핑의 유행과 유사한 면이 있네요. 파스타는 살치살, 부채살, 차돌박이, 스테이크 파스타처럼 소고기 부위나 조리 방법을 덧붙인 메뉴가 증가하고 있고 대파, 낙지, 시래기, 관자, 바질 같은 해산물과 채소류 파스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자와 버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러플이 감소하고 매콤, 해산물, 오븐 스파게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삼겹살은 프리미엄 삼겹살과 듀록이 인기네요. 또 미나리 삼겹살, 더덕 삼겹살, 묵은지 삼겹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흑돼지나 대패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부추 삼겹살, 명품 삼겹살, 녹차 삼겹살, 통 삼겹살은 감소했습니다. 족발은 구운 족발, 튀김 족발, 냉채 족발은 감소하고 화덕 족발, 마늘 족발, 불족발, 직화 족발, 미니 족발이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낱말인 것 같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은 차이가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치찌개는 대패 김치찌개, 한돈 김치찌개, 고기 많이 김치찌개, 숙성 김치찌개가 늘었고 목살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는 감소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간 걸 강조하는 이름이 계속 유행을 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해장국은 소고기, 묵은지, 사골, 우거지, 선지, 시래기 같은 기본적인 키워드의 증가율이 좋습니다. 특히 소고기 특정 부위를 해장국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유행을 탈 때 왜 그런지 정확히 알고 다음 유행을 예측해서 가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일단 빠르게 따라가거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유행이 바뀌고 있는지 방향이 읽힐 때도 있으니까요. 소비자가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선호도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는데 내 음식과 조리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장인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장인이 아니다 싶으면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살피고 같이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세상 바뀌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혹시 2024년 하반기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또 유행이 바뀌어 있을 테니 그때 유행하는 메뉴와 소비자의 변화를 읽으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모르겠으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손님에 맞춰
나도 시시각각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정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